서울초등학교 최민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익 토론을 활용한 국어과 기초학력 신장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익 토론 수업을 활용하여 국어과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익 토론의 학습 효과에 대해서 알기. 두 번째, 국어과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 알기. 세 번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토익 토론 수업 기법 알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토익 토론의 학습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익 토론이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라파엘로가 26살에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 시대의 지성인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지성인의 높은 토론 모습의 결정체라는 평을 합니다. 그 당시 철학자, 수학자, 예술가를 모아 그려놓았고 그리스 시대의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들의 학문적 지식을 설파하고 나누는 모습으로 토익 토론이 학문적 역량을 키우는 최적의 학습 방법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그리스 시대의 학자들은 이미 토익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의 의견을 설득하며 학문을 완성해 나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익 토론 학습법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수자의 질문이 학습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 설명, 인정, 반박하게 하며 학습자 상호 간의 토익 토론을 수행하게 합니다. 또는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토익 토론의 원리를 메타인지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깨달아서 부족한 영역의 학습을 보충하거나 심화하는 자기주도적 능력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익 토론 학습법의 원리는 질문이나 논박, 유도, 탐색함으로써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표현하고 확장하여 진실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학습법입니다. 메타인지는 듣거나 읽는 지식의 일방적인 인풋보다는 적극적인 아웃풋인 서로 설명하기를 통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토익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익 토론 학습법은 공교육의 수업 혁신 방법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지식이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아웃풋, 그리고 배운 내용을 나의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진정한 지식의 아웃풋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토익 토론 학습의 중요성은 바로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 아동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토익 토론 학습법으로 가능합니다. 메타인지의 원리로 언어 표현 활동 교육에서 특히 토론 수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학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토론 주제 선정 후 자신의 탐구 지식과 정보가 토론 주제에 맞는지 판단하기. 주제 중심으로 지식 정보의 범위를 확장해가며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두 번째, 실질적인 학습 행동. 토론을 통해 주제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 확인 및 점검하기. 토론 중에 생각이 막히면 다시 공부하기. 세 번째, 질문하기. 질문하기를 통해 메타인지 활성화하기. 토론 중 주장을 설명,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습득, 조직화, 기억하기.
질문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의 발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고 새로운 질문을 생각하며 사고는 체계화되고 구체화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학습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토론에 사용되는 지식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로 만들기 위해 말과 글로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토론 수업은 언어 표현 활동을 통해 더욱 극대화되므로 말로 하기 전에 글쓰기 활동으로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어과 기초 학력 부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 결정의 일반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에는 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신체적 특성입니다. 두 번째, 환경적 요인. 가정환경, 지역사회, 학교환경입니다. 세 번째, 교수학습 요인.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교수 방법 등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요인. 학교, 언어, 문화실조, 문화다원 등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어과 기초학습 부진의 영역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가 부진할 경우 내용 확인 부족, 담화 표지 활용 능력 취약, 내용 요약과 추론 능력의 부족, 내용의 중요도 파악 취약, 평가와 감상 능력 부족입니다. 말하기, 내용 확인 부족, 어휘 이해 및 활용 능력 부족, 언어의 논리성과 유창성 부족, 담화 생성, 조직, 표현 능력이 부족합니다. 읽기, 한글 미해득, 낱말 이해 부족, 사실적 이해력 부족, 감상 및 평가 능력 부족, 내용 중요도 파악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쓰기일 경우 맞춤법 개념 부족, 문장 유형과 성분에 대한 이해 부족, 글의 형식에 대한 이해 부족, 내용 생성, 조직, 표현 부족입니다. 문법은 품사, 문장 구성 성분, 낱말의 분류, 조어법의 이해 부족, 국어, 지식, 적용 능력의 부족입니다. 영역별 특성만 보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토익 토론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국어과 능력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국어의 차이가 결국 사고력 차이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국어과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토익 토론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 학력 부진 학생도 함께하는 토익 토론 수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경쟁 토론. 두 번째, 지우개 브레인스토밍. 세 번째, 월드 카페. 네 번째, 세다 토론입니다. 첫 번째, 비경쟁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경쟁 토론은 토익 토론의 안전 울타리입니다. 토익 토론은 보통 잘하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 교육에서 지향되는 토익 토론 학습법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는데 필수적이므로 소극적인 학생이나 학습 부진 학생들도 토익 토론에 참여하는 방법적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경쟁 토론을 활용합니다. 학습 부진 학생들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익 토론 안전 울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경쟁 토론으로 학습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승패나 질문, 반박 등의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어 토익 토론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게 됩니다. 비경쟁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울타리 약속은 7가지입니다. 존중하기,
경청하기, 반응하기, 수용하기, 질문하기, 여러 가지 의견 말하기, 기다려주기. 그리고 비경쟁 토론에서 없는 4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도 인지할 때 토익 토론 학습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과 배려, 소통, 집단 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안전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정답이 없고 경쟁이 없으며 승패가 없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습니다. 비경쟁 토론의 특징과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짝 토론과 모둠 토론의 결합을 통한 통합적 사고 촉진. 두 번째, 탐구 중심의 질문을 통한 문제 해결력 신장. 세 번째, 비경쟁 토론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네 번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토론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중심의 토론 모형으로 적용의 용이성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심의 비경쟁 토론은 문제 인식을 먼저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자료 읽기를 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정합니다. 1단계 사실 질문, 심화 질문하기입니다. 사실 질문은 단어의 뜻이나 육하 원칙, 진위 여부 등의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심화 질문은 표현을 이해하고 느낌, 비교, 가정, 문제 해결, 추리, 원인 분석,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 중에서 토론 질문거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토론을 실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개의 안전 울타리 원칙을 지키면서 토론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4번째, 정리하기입니다. 토론 후 소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경쟁 토론도 학습 내용이나 학습 목표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토익 토론 수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우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지우개 브레인스토밍은 책에서 20개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5개는 선생님이 임의로 추출해서 총 25개의 단어를 빈칸에 씁니다. 모둠에서는 25개의 단어 중 책 내용과 관련 없을 것 같은 단어 5개를 협동학습을 통해 찾아냅니다.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정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단어를 맞힌 모둠이 우승하게 되는 독서 활동이 됩니다. 사전에 해도 좋고 사후에 해도 좋습니다. 특히 사전에 모둠끼리 의논하는 경우에는 사전 지식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카페입니다. 참가자들은 4-5명의 작은 그룹으로 구성되어 테이블에 둘러앉아 정해진 시간 동안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참가자들은 테이블에 놓여진 종이에 간단히 메모하거나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개개인들은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테이블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합니다. 모든 그룹이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카페 주인이 카페에 있었던 주제에 관해 내용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기초학력 부진 아동은 카페 주인 역할이 좋습니다. 카페 대화 사회자를 맡으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요점을 찾고 필요한 내용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의의 사회자로서 자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상승됩니다. 다음은 세다 토론입니다. 세다 토론은 3대3 팀플레이를 통해서 협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킵니다. 입론, 교차조사, 반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토론자는 가, 나, 다 순서를 정해서 입론, 교차조사, 반론 세 부분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발언은 가, 나, 다 순으로 이어지는데 발언 순서상으로 나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편성하면 토론 포지션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토론에 부담감을 덜 느끼며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팀이라는 소속감으로 인해 학습에 대해 협력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의 토론을 활용한 기초학력 신장 국어 수업을 알아보았습니다. 토의 토론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교실 수업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